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특별한 의미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느 날 갑자기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아서 깜짝 놀라신 적 말이에요.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그럭저럭 젊어 보였는데 언제부터인가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카락도 하얗게 변해 있더라고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렀나 싶어서 허탈하기도 하고요. 더 당황스러운 건 마음속 이야기일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딱히 할 일이 없어서 침대에서 한참을 뒤척이게 되죠. 예전처럼 알람 소리에 벌떡 일어나 서둘러 준비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지금 뭘 하며 사는 걸까? 이대로 하루하루 보내는 게 맞는 걸까?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직장 다닐 때는 시간이 부족해서 못 살 것 같았는데 막상 그만두고 나니 시간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괴롭다고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봐도 재미없고 그렇다고 밖에 나가자니 딱히 갈 곳도 없고요. 사실 이런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40년 가까이 직장이라는 틀 안에서 살아오시다가 갑자기 그 틀이 사라지면 어색하고 막막할 수밖에 없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고 정해진 시간에 점심 먹고 오후에는 회의하고 이런 일상이 사라지니까 하루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르겠는 거죠. 한 70대 초반 어르신이 상담을 받으러 오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퇴직하고 나서 아내가 자꾸 집안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직장 일만 하다가 갑자기 설거지며 빨래를 하려니 서툴기만 하고 그러면 아내는 답답해하고 본인은 자꾸 눈치만 보게 된다고요. 집에 있으면 서로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나가자니 갈 곳이 마땅치 않고요. 더 심각한 건 사람 관계의 변화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매일 만나는 동료들이 있었잖아요. 점심시간에 함께 밥 먹고 퇴근 후에 가끔 술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요.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그런 만남이 뚝 끊어져 버렸어요. 처음에는 연락도 주고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직장에 다닐 때는 명함에 적힌 직책이 자신을 소개해 주었는데 이제는 그냥 동네 아저씨가 되어버린 것 같다고요. 누군가 직업이 뭐냐고 물으면 그냥 쉬고 있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마다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일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오시다가 그것이 사라지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마치 평생 입던 옷을 갑자기 벗어야 하는 것처럼 어색하고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앞으로 20년, 30년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60대면 아직 20년도 더 남았어요. 70대라고 해도 적어도 15년은 더 살아야 하잖아요. 이 긴 시간을 그냥 무료하게 보낼 건가요? 아니면 진짜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면서 보낼 건가요? 저는 이 시기를 인생의 황금기라고 부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야 비로소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거든요. 아이들 키우느라, 생계 유지하느라, 승진하느라 미뤄두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마음껏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막상 자유가 주어지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죠. 그동안 누군가의 시간표에 맞춰 살았기 때문에 내 시간을 스스로 관리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마치 오랫동안 보조바퀴를 달고 자전거를 타다가 갑자기 보조바퀴를 떼어낸 것처럼 균형을 잡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새로운 자유를 어떻게 의미 있게 채워갈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라 진짜 보람을 느끼고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나이가 들면 새로운 걸 배우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편견일 뿐이에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 가장 좋은 시기일 수도 있어요. 경험도 풍부하고 인내심도 있고 무엇보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요. 어떤 분은 70이 넘어서 그림을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개인전까지 열 정도로 실력이 늘었어요. 또 다른 분은 65에 글쓰기를 시작해서 70에 첫 책을 출간하셨고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도전했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 수밖에 없어요. 젊은 사람들처럼 빨리 배우지도 못하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요. 하지만 그게 뭐 어때요? 남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아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뭘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는지가 분명하면 속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천천히 가더라도 꾸준히 가면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지, 어떤 일들이 여러분께 진짜 기쁨을 줄 수 있을지 말이에요.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쌓아가면 되거든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려면 먼저 피해야 할 함정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가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경우를 자주 봤거든요. 그래서 먼저 조심해야 할 것들부터 말씀드릴게요. 가장 흔한 실수가 바로 골프예요. 골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은퇴 후 취미로는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우선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요. 골프 한 번 치려면 거의 하루를 다 써야 하잖아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에 돌아오니까 다른 일을 할 시간이 없어져요. 더 큰 문제는 비용이에요. 그림 피며 용품 비며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은퇴 후에는 수입이 제한적이잖아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골프는 경쟁 스포츠거든요. 은퇴해서 이제 좀 편하게 살려고 하는데 또다시 누가 더 잘 치나, 스코어가 어떻게 나왔나 하면서 신경 쓰게 돼요. 심지어 골프 모임에서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퇴직 후 골프 동호회를 만든 분들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10명이 함께 시작했다가 1년도 안 되어서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서로 실력 차이 때문에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비용 문제로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생기고요. 그 다음으로 조심해야 할 게 텔레비전이에요. 할 일이 없다고 해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정말 위험해요. 처음에는 뉴스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괜찮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수동적이 되거든요.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보면 밤에 잠도 잘 안 와요. 하루 종일 앉아서 화면만 보다 보니까 몸도 안 움직이게 되고 사람들과의 대화 주제도 없어져요. 무엇보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시간만 흘러가고 성취감이나 보람은 전혀 느낄 수 없거든요. 요즘은 스마트폰도 문제예요. 짧은 동영상들을 계속 보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뇌가 자극적인 것에만 반응하게 돼요. 차라리 그 시간에 창밖을 내다보거나 길을 걸으면서 주변을 관찰하는 게 훨씬 유익해요. 그럼 이제 정말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 어르신들을 상담하면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 중 하나가 바로 독서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두꺼운 책을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아주 간단한 방법을 제안해 드릴게요.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요일에만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세요. 예를 들어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딱 10페이지만 읽고 오세요. 한 권을 다 읽어야 한다는 부담은 버리시고요. 10페이지를 읽으면서 마음에 드는 문장 한두 개를 메모해 오세요. 그리고 그 주 내내 그 문장을 기억하려고 노력해 보시고요. 친구들과 대화할 때 그 문장을 써보기도 하시고요. 이렇게 2달만 해보세요.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실 거예요. 뭔가 배우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 대화할 때 할 말도 더 많아지고 무엇보다 지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만족감을 느끼실 거예요. 독서의 가장 큰 장점은 돈이 거의 안 든다는 거예요. 도서관을 이용하면 무료고 서점에서 10페이지만 읽는 것도 돈이 안 들잖아요. 날씨에 상관없이 혼자서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시작하고 멈출 수 있어요. 또 다른 추천 활동은 걷기예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밖으로 나가서 30분 정도 걸어보세요. 꼭 멀리 갈 필요는 없어요. 집 근처 몇 바퀴를 돌아도 되고 마트에 갔다가 돌아와도 돼요. 걸으면서 주변을 관찰해 보세요. 새로 생긴 가게는 없는지, 계절이 바뀌면서 나무들은 어떻게 변했는지,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요. 이런 작은 관찰들이 모여서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걷기의 좋은 점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돈도 안 든다는 거예요. 햇빛을 받으면서 걸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밤에 잠도 잘 와요. 무엇보다 집에만 있으면서 우울해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글쓰기도 좋은 활동이에요. 꼭 거창한 글을 쓸 필요는 없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간단히 적어보거나 옛날 생각나는 일들을 써보는 거예요. 손주들을 위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때 이야기를 써보는 것도 의미 있고요. 글을 쓰다 보면 머릿속이 정리돼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읽어보면 그때 기분이나 생각들이 되살아나면서 재미있어요. 글쓰기는 정말 순수하게 나만을 위한 활동이거든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추천해요. 복지관이나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찾아보세요. 서예, 그림, 노래,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정말 다양한 강좌들이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새로운 걸 못 배운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물론 젊은 사람들만큼 빨리 배우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뭐 어때요? 천천히 배워도 배우는 거잖아요.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배우는 건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원봉사도 좋은 선택이에요. 복지관에서 어린이들에게 책 읽어주기, 도서관 정리, 환경 정화 활동 등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자원봉사의 가장 큰 장점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사회에서 인정받으며 살아오시다가 은퇴하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그런데 자원봉사를 하면 아직도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식물이나 동물을 키우는 것도 좋아요. 베란다에서 작은 화분을 기르거나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거예요. 생명을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큰 보람을 줘요. 매일 조금씩 자라는 모습을 보는 재미도 있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드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제한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활동이 꼭 필요해요. 취미를 선택할 때는 몇 가지를 고려해 보세요. 우선 내 건강 상태에 맞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지도 중요해요. 그리고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성장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이면 더 좋고요.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서툴러도 괜찮고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보다 조금만 나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마세요. 이것저것 해보다가 정말 재미있는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독서를 하다가 글쓰기로 이어질 수도 있고, 걷기를 하다가 사진 찍는 재미에 빠질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집에만 있지 마세요. 하루에 적어도 1시간은 밖에 나가 계세요. 목적지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동네 한 바퀴 돌고 와도 되고, 마트에 갔다가 와도 돼요. 밖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특히 부부는 하루에 몇 시간씩은 따로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아요. 은퇴 후에 24시간 내내 함께 있으면 서로 부담스러워져요. 각자 나름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와서 이야기할 거리가 있는 게 훨씬 건강한 관계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점이에요. 나이 때문에 포기할 게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진짜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쌓아가면 분명히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으로만 결심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우울하고 무기력할 때는 마음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마음은 몸을 따라가거든요. 지금 당장 일어나서 신발부터 신으세요. 목적지는 나중에 정해도 돼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일 거예요. 아, 오늘 날씨가 이렇구나. 저 꽃이 벌써 피었네. 새로운 가게가 생겼네 하면서 작은 발견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 작은 발견들이 모여서 새로운 하루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걸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는 뭐가 있을까?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도서관에서 책 한 권 빌리기,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안부 전화하기, 베란다 화분에 물 주기. 이런 작은 일들이 하루를 채워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거창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일 오전 10시에 뭘 할지만 정해도 충분해요. 서점에 가서 책 10페이지 읽어보기, 동네 한 바퀴 걸어보기, 복지관에 가서 프로그램 알아보기. 이런 구체적인 계획 하나만 있어도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혼자 하기 어려우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이런 걸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훨씬 쉬워져요. 때로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도 좋고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작해봤다가 재미없으면 그만두면 되는 거예요. 독서를 해봤는데 눈이 아프면 산책으로 바꾸면 되고, 그림을 그려봤는데 손이 안 따라주면 글쓰기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해보다가 정말 내 마음에 드는 걸 찾으면 되거든요. 무엇보다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옆집 아저씨는 골프를 잘 치고 동네 아줌마는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해서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나는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방식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남이 100m를 뛸 때 나는 10m만 걸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남들 기대에 맞춰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시간이에요. 나는 뭘 좋아하는지, 뭘 할 때 기분이 좋은지, 어떤 일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드는지 찾아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평생 숨겨놓고 살았던 재능이 지금 이 시기에 꽃피울 수도 있어요. 이른에 그림을 시작해서 화가가 된 분도 있고 65세 글쓰기를 시작해서 작가가 된 분도 있거든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 얼마나 젊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두 번째 인생은 첫 번째 인생보다 더 자유롭고 더 의미 있을 수 있어요. 이제는 남의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승진이나 돈 벌기에 매달릴 필요도 없잖아요.
순수하게 내가 좋아하는 일, 내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하루가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있고 저녁에 뿌듯하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행복한 노년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40년 넘게 똑같은 패턴으로 살아오시다가 갑자기 바꾸는 건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씩이라도 계속 시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퇴직하고 나서 처음 몇 년은 정말 막막했는데 이것저것 해보다가 자원봉사를 시작했다고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그 시간이 가장 기다려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정말 좋다면서요. 또 다른 분은 65세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손주들과 화상 통화도 하고 싶고 이메일도 보내고 싶어서요. 처음에는 마우스 잡는 것도 어색했는데 지금은 블로그까지 운영하고 계세요. 그분 말씀이 나이 들어서 배우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예요. 내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뭘 할지 지금 정해보세요. 그리고 그대로 실천해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멋진 두 번째 인생을 만들어갈 거예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위한 유익한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는 여러분만의 새로운 도전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떤 일을 시작해보고 싶으신지 혹은 이미 하고 계신 의미 있는 활동이 있으시다면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용기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노년의 지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두 번째 인생이 첫 번째보다 더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